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로 오늘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좀 있었어요. 1조 1000억까지 방금 전까지 보여주다가 종가에 1조 원대 선물 매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 그다음에 현물 매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고요. 어, 일단 뭐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뭐 고점을 추격해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어차피 대부분이 지금 단기의 실적 급등에 따른 혹은 실적 급등 기대에 따른 전기차 시대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 어, 초기 수주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인 거고, 그만한 실적 연속성이 없으면 다시 내려올 게 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기관들도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꼭지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불안의 벽을 달리고 계속 고점에서 매수를 계속 달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수는 관심이 크게 없고요. 지키고 있어야 다음 기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금요일에 우리가 정현방에서 샀던 거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분리막 쪽에서 뭐 딱히 시세를 크게 주지 않았고 2차전지 분리막에서 시차 아니, 시세를 거의 주지 않았던 바닥주인데, 신규 상장하고 개인들의 어떤 매물을 좀 많이 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25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도 2차 전지들이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 동안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매물을 담아내고 있었고, 그거를 천천히 지금 소화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해가지고 분리막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를 좀 공략을 하려고 뭐 모으려고 했지만 일단 기본 물량만 준채 뭐 5조짜리라서 한 6% 올라가서,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얘를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안 먹으면 어때요? 또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스타트 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현금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기고, 외국인들이 만드는 그 폭탄이 터질 때, 지금 시한폭탄을 들고 불 붙인 상태에서 지금 들고 다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시한폭탄에 불이 꺼지거나 폭탄이 불이 꺼져야 좀 안심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근데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했어도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그런 불씨를 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두 달간의 대차 거래 늘어난 추이나 공매도를 늘리는 추이를 봤을 때도 2월 6일에 대차거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두 달 가까이 계속 지금 대차거래 늘려놓고 2차 전지 중심으로 공매도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진 않은 상태니까 또 이렇게 또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시 박스를 만들어 내려오게 되면은 뭐 슬쩍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또 다시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그때 가서 더 나은 종목들을 더 살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만약에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량 매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끌고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의 모습에 호퇴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냐라고 여러 가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일단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어떤 이유를 드는 건 다 달라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금융위의 공매도 조치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연내에 이게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공매도를 중지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조성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다가 6개월 뒤, 그 다음에 연장해가지고 1년 뒤에 재개를 했는데 부분적인 재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종목들, 코스피 200 내의 주요 종목들, 코스닥 주요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을 해놓은 상태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거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원래 정상대로 돌려놔라, 전체적으로 공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돌려놔라 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금융위가 올해 연내에는 전체적으로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오늘 갑자기 연내 공매도 조치를 전체 해제를 하기로 했던 거를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뿔이 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즘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민감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에서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굉장히 공매도를 대량으로 보유했다고 공개적으로 오픈했죠.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개인들한테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굉장히 곤혹스럽다. 음? 개인들의 2차 전지 그 매수세에 의해서 공매도 숏 포지션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언론에도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은 두 얼굴을 가진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걸 패를 오픈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많은데, 엄청 계속 많은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점에서 매수해주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런 것들을 괜시리 오픈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네요. 오래전부터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늘 이겨왔어요. 시간 문제였고, 옛날에 뭐 한국항공우주의 10년치 일감 땄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2015년도에 많이 올라갔었죠. 한 5배 정도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HMM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으로 사례들을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숏 장작, 공매도 장작을 쌓아갔던 그들이 결국에는 이겼고, 그때 뭐 대표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도 고점을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도 동학개미 운동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먹자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개미들의 매수세의 힘으로 공매도를 잡아먹자, 이런 취지에서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끝자락에서 무너졌었죠.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번이 좀 더 세긴 합니다. 시총,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은 그게 얼마나 그 실적의 기울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면 그들 지금 현재 오픈한 모건 스탠리 같은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마치 개인들한테 밀리고 있는 것 마냥 약간 고의적으로 오픈해서 오히려 더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더 개인들은, 야, 지금 공매도 지금 더 밀어붙이면 지금 곤란해하고 있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오픈됐으니까 더 매수를 부추기는 거지.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들은 현물을 천천히 고점에다가 계속 나눠 팔고 숏을, 공매도를 천천히 늘려나가는 거지. 공매도도 물량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충분히 현물을 고점에 다 팔고 이제 때려내기 시작할 때 공매도로도 큰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들한테 고전을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공매도에 좀 민감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 공매도 조치 얘기가 발표가 되니까 오늘 좀 때려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약간 조정을 최대한 충분히 거치지 못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로 한번 흔들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유가 될 수 있죠. 약간 글로벌 추세와 좀 다르게 우리 자체로만 겪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만약에 안 나오고 그냥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힘을 쓰게 될 건데, 그 언젠가에 대한 의문. 원래는 초기에는 이제 3월 달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지나왔죠. 결국에는 지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나는 이제 4월 달을 포지션을 봐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3월 거 지났고 4월 달의 포지션이, 지금 4월 옵션 만기가 대략적으로 지금 한 9거래, 이제 10거래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월 포지션을 이제 슬슬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네요. 개인들이 지금 풋옵션 매도에 쌓인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15 밑으로요. 315에서 297.5 정도 라인까지 개인들의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계속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하락에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개인들이
쌓아놓은 315와 297.5 사이 어느 선을 건드리면 개인들이 복권을 발행한 거 외국인한테 넘겨줘야 될 당첨금을 지급해야 될 조건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하락에 취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은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하락은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급락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방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차 전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할 때 아직은 더 갈 수 있지만 더 가는 추세지만 외국인들도 지금 최대한 고점에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 순간은 한 번에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선물도 외국인들이 1조 원을 파는 것 치고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외국인들도 밑으로 많이 때려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주는 사람들에게 고가에 팔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 당일로 선물을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에서 7억 정도 실현 수익을 봤는데 물론 크지는 않지만 평소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에 했던 것들 가지고 조금 뭐 익절을 하거나 그랬겠죠. 금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5천억 뭐야 1조 5천억을 샀으니까. 근데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특이사항이 있었고 금요일은 분기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외국인들이 유지가 되는지 제가 봐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때려냈네요. 그럼 또 미뤄지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럼 내일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뿔이 났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무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무리해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하여튼 그렇게 정해원방에서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좀 하면서 뭐 섞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뭐 리스크 있는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뭐 소량이긴 하지만 소액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겸해서 하는 거 따라와 주시고 매도할 때 좀 매도 같이 해주시고 뭐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 소식도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이제 소비 둔화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급락 만들었던 유가를 오펙에서 갑자기 자진 감산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뭐 굉장히 급등하고 천연가스 내려가고 그랬네요. 뭐 이런 움직임에 뭐 주요 종목 흥구석유도 오늘 갭떴나 뭐 그럴 건데 뭐 종목으로 많이 따라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한쪽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시장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맞죠?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혹은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010-8719-2757 및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익인증 정해원방 수익인증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